코로나 관련 부채를 이제 정부가 인수해서 채무 조정과 탕감을 실시하고 이로 인한 그 신용 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나라 살림 적자 폭이 100조 원이나 되고 뭐 중앙정부 국가 채무가 240조 원이 불었다는데 이런 그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그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그 대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국민들의 생명 위협받는 급박한 위기 상황인데 해외 다른 나라들의 GDP 대비 국민지원금 비율과 우리나라의 지원 비율을 비교해 보면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르완다 뭐 이런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 비율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비해서 거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또는 뭐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거 결코 옳지 않습니다. 미디어 오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로 생긴 불량 부채는 정부가 인수해서 채무 조정과 탕감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용 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 대사면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긴급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 심사, 지급 속도를 확실하게 높이고 총괄할 것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선 방안을 3월 10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제시하고 신용회복 준비와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과 치료 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국가 책임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학생 돌봄 문제, 진단키트 보급 같은 방역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상의 불편과 피해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준비된 이재명을 실전에 즉각 투입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돌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기자회견 관련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입니다. 이제 후보님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계속 유세에서 3월 10일 이후부터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 사실 당선자와 대통령의 권한은 좀 다른데 어떻게 3월 10일부터 거리두기나 이런 조치들을 완화하실 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좀 계획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론적으로야 취임하기 전에 공식 권한은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당선되고 나면 당선자의 요청 사항을 거부하거나 또 다른 길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권한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현직 대통령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당선자의 책임으로 차기 정부의 책임으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주 기자님. 네, 저 서울경제신문 주재현 기자입니다. 당선되면은 이제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상황이 앞으로 대선 즈음에는 뭐 20만 명 가까이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완화를 생각하고 계신지, 만약에 전문가들이 완화 좀 어렵다는 건의를 하면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하고요. 하나 더 같이 하면,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특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고 뭐 일단 당장은 인수위가 이게 되겠다고 했지만 아마 당선 5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면 뭐 국무총리 소속인지 대통령 소속인지 어떤 지위를 가진 위원회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속도는 빠르고 치명률은 낮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에는 속도는 느리고 치명률이 높은 상황이었죠.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실제로
오미크론 대응 방식이 지금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마스크도 다 벗어버린 상태인 나라가 많죠. 이미 이제 보호 같은 형태로 개울물을 막는 보호 형태로는 홍수를 막을 수가 없다. 홍수를 막기 위해서 보호를 계속 올리면 고통만 커지고 비용만 늘어난다. 실제로 불가능하다. 라는 게 이제 이 선진국들의 방역 실태인 거죠. 전문가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다양한데 전문가의 생각과 관료의 생각이 또 다르고 또 현장의 생각이 다르고 다른 나라의 현실은 또 다르고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최소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원천 봉쇄 방식은 이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대체적인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데도 9시에서 10시로 연장을 한 거죠. 앞으로 특별위원회 위상은 최고조로, 왜냐하면 제1의 과제가 됐으니까요. 최고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게 법률상 조직은 아니니까 그걸 명확하게 어느 법에 의해서 뭐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선자 또는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직접 관할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자회견 관련 추가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추가로 없으신가요? 네, 기자님. 코로나 관련 부채를 이제 디지털 타임스 김세희 기자인데요. 코로나 관련 부채를 이제 정부가 인수해서 채무 조정과 탕감을 실시하고 이로 인한 그 신용 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나라 살림 적자 폭이 100조 원이나 되고 뭐 중앙정부 국가 채무가 240조 원이 불었다는데 이런 그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그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그 대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국민들의 생명 위협받는 급박한 위기 상황인데 해외 다른 나라들의 GDP 대비 국민 지원금 비율과 우리나라의 지원 비율을 비교해 보면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르완다 뭐 이런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 비율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또는 뭐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거 결코 옳지 않습니다. 네, 이제 현안 질문도 함께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한국일보 신은별 기자입니다. 그 박빙 열세라는 분석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전략상 수정상을 고려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랑요. 광주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선대위 차원에서 이후에 좀 진전된 논의가 있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뭐 특정적인 얘기를 지금 또 하긴 그렇고 그 문제는 이미 광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상 수치는 뭐 있긴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유능한 그리고 실적이 증명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 또 통합 대통령을 반드시 뽑아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속 국민들께 저의 정책과 비전, 그 다음에 실력과 실적을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문 현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들 다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김 기자님. 네, 머니투데이 김지영입니다. 오늘 8시에 사자토론 예정되어 있는데요. 토론회 전략이라든지 또 오늘 경제 내용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강조해 오셨던 면모들 중에 좀 어떤 점들을 더 부각하고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평소에 준비했던 정책들 또 그간 해왔던 실적들을 이제 설명드린 자리가 될 것이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경제는 안정과 예측 가능성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거나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 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정치적 불안정이 커지면 경제는 반비례해서 나빠진다. 즉 경제를 살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평화를 구축하는 것, 예측 가능한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것, 자율과 창의가 가능한 진정한 민주체제를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에 중요한 하나의 경로다. 이 말씀도 드려볼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홍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홍준석 기자입니다. 어제 밤 늦은 시각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이제 단일화 결렬선과 관련된 글을 남겨주시긴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제 생각과 이제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이제 통합 정부 구성에 대한 이제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논의를 해나갈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써놓은 게 전부입니다. 그 꽤 오랫동안은 아니고 꽤 고민해서 쓴 내용입니다. 네, 기자회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양대 정당 독점이라고 하는 이 현재 정치 체제가 잘하기 경쟁보다는 발목 잡기 경쟁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제3의 선택을 봉쇄해서 표의 등가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교체를 위해서 이런 선거 제도를 포함한 정치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또 정부는 통합 정부여야 한다. 진영과 편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정부로 나아가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을 포함한 대대적인 정치 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정치 교체, 그다음에 시대 교체가 돼야 된다.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상기시켜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